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산 배분 전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집단을, 어셋 클래스를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분배하여, 쉽습니다. 자산 배분은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뭔데요? 포트폴리오 대형주 얼마, 중형주 얼마,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게 포트폴리오죠. 원래 포트폴리오의 뜻이 서류 가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류 가방 안에다 뭐를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어떤 종목을 내가 편입할 것인지 그걸 정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의사결정을 말하고, 미시적 관점으로는 중기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펀드 내 자산 집단의 구성 비율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과 그 다음에 중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관점으로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때 자산 배분 전략은 펀드의 자산 배분 전략을 맨 끝에 거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전략의 실행 과정을 통한 자산 운영 기간의 부수적 효과.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만 그 제목보다는 사실은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산 배분 전략의 특징.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산 배분 전략의 특징. 자, 여기에 속하는 게 첫 번째, 포트폴리오 운영자로 하여금, 자, 첫 번째, 계량적 용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거로 바꿔라 이거예요. 애매하게 하지 말고 투자 목표를, 즉 예를 들어서 투자 목표를 수익률 30% 뭐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표와 운영을 같이 연계시켜라. 투자 목표, 자, 목표 따로 운용 따르면 안 되잖아요. 투자 목표와 운용을 일치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산 투자해라, 반드시.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생명 분산이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 자,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정하라. 왜? 내가 지금 그 포트폴리오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라. 이게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의 5가지 특징입니다. 이것도 시험지에 많이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거요. 도입 목적 있죠? 그것도요. 그것도 4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지 내기가 참 좋습니다. 자, 도입 목적, 과학적인 자산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 상품 개발 과정을 체계화시킨다. 투자자의 투자 목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 다음에 투자 성과의 체계적 관리 평가. 참 정말 애매한 말들인데 이것도 4가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외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하죠. 외국과 한국의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은 투자 목표를 거의 대부분 인덱스 초과 수익률, 스타일 인덱스 초과 수익률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 상승률에다가 플러스 1% 뭐 이렇게 정한다면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연 10% 뭐 이런 식으로 세우죠. 투자 전략의 종류는 적극적인 인덱스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외국은 가능하면 인덱스, 자기가 목표 벤치마킹하는 인덱스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권한은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타일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정한 스타일이 그게 이제 뭐 무슨 우량주 펀드다. 그러면 이제 그 우량주 펀드 내에서 그 안에서만 종목 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연 10%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다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은 장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장기로 가서 단기 다 깨먹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장점, 자, 자산 배분의 권한이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가 투자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운영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 투자라니까. 스타일.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성과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능동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한 거죠. 그죠? 단점 보시면요. 판매자, 자, 우선 외국부터 볼게요. 외국부터. 스타일별 세 번째 보시면 스타일별 장기 수익률이 우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금에는 불합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판매자와 고객 간의 상담이 피상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고객의 권한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통제력도 낮고 그 고객과의 분쟁이 빈번해진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국 펀드의 운영 전략 볼게요. 기준 포트폴리오를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기준 포트폴리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외국의 경우에 기준 포트폴리오를 사용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기준 포트폴리오. 펀드는 인덱스 투자 전략을 기초로 운영하며 모든 펀드는 한 가지 이상의 기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거기 이제 기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준 포트폴리오라는 말보다는 벤치마크죠. 벤치마크 포트폴리오가 더 맞는 말이죠. 내가 벤치마킹할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밝히고 투자를 시작하며 자, 요거 정말 중요한 게 써있는데 뭐냐면 도중에 이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중에는 저 기준이 되는 포트폴리오, 벤치마킹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외국은 아주 광범위하게 스타일 투자가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스타일 투자가 보급화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스타일 투자가 뭐냐? 그러면 이건 일정한 영역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일정한 영역에다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다만 투자하는 게 스타일 투자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자산 집단 전체보다는 주식이나 채권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일부분에만, 그죠? 일정한 영역 일부분에만 투자하는 걸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스타일 펀드 전략의 용이성 나와 있죠? 별표입니다. 그거.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스타일 투자 전략의 용이성. 그 중에서도 펀드 매니저의 전문 분야. 나는 뭐 전문이다. 그죠? 펀드 매니저의 전문 분야. 자, 그 다음에 사후적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사후 평가 기준 명확.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사후적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줄은 치지 마시고요. 자산 집단에 대한 분산 투자 효과적 달성 가능, 자산 분배 과정에 대한 통제권 향상 등이 있더라. 됐죠? 요거, 의외로, 요런 거,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스타일의 일정한 영역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런 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 투자가의 자산 운영 과정 있잖아요. 그거는 좀 차례를 기억해 두세요. 그 차례를.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자산을 배분해야죠. 이 자산을 배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70%, 그 다음에 채권을 30% 투자할 거야. 이런 거 정하는 게 자산 배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스타일을 배분하는데요. 주식 중에서 나는 뭘 할 거냐면은 성장주를 할 거야. 성장주 투자를 할 거야. 뭐 요런 게 이제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실제로 증권을 초이스하는 과정이죠. 증권을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이 성장주 중에서 특정 종목을 내가 매수하면 되죠. 특정 종목을 골라내면 이게 바로 그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배분 스타일, 그 다음에 스타일 배분 증권 선택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봅시다. 지금까지 한 건 이제 외국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걸 지우고 여기서부터 갑시다.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외국은 이렇게 인덱스 펀드에다가 얼마인데 우리나라는 목표 수익률이 따로 있다 그랬죠? 예, 그걸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자, 한국은 어떠냐? 목표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 그지? 그죠? 목표 수익률 달성.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 이런 거 없고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한다. 아우, 이거 꼭 줄쳐놓으세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술적인 자산 배분과 보험 자산 배분인데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걸 말하고요. 보험 자산 배분은 이름에 보험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걸 말합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의 준비사항, 전략 수립 시 미리 정해야 될 사항들, 기금의 임무, 기금의 위험 허용도, 이 기금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펀드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이 허용되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금 운영자의 위험 허용도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표를 정하는데 기금의 임무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인 운영 목표로 전향시킨 걸 말하는데 투자 목표의 세 가지 그 특성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투자 목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치시고요. 투자 목표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많이 벌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많이 벌자, 그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딱 나와야 되고요. 자, 이 펀드의 임무와 일치해야 되죠. 이 펀드의 임무와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금 운용자의 위험 허용도가 반영돼야 된다. 여기다 하나만 더는 문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꼭 기억해 주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셋 클래스 갈까요? 이제 에셋 클래스 갑시다. 자, 에셋 클래스를 가보죠. 자, 에셋 클래스. 기본적 자산 집단에 뭐가 있냐면 주식, 채권, 현금, 기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주식에는 뭐 대형주, 중형주 됐고요. 채권의 단기, 중기, 장기채 아시잖아요. 자, 현금에 속하는 게 예금이나 콜론, 어음, 기타 현금성 자산이고요. 기타로는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 조건 또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 중요합니다. 에셋 클래스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이 에셋 클래스의 조건은 첫 번째, 분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거꾸로 나와요. 통합 가능성 그렇게 나와요. 틀립니다. 분산 가능성이에요. 통합되면은 포트폴리오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집단과의 낮은 상관관계로 분산 투자 시에 위험 감소 효과가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 떨어질 때 LG전자도 같이 떨어진다면 난 이거 사람 안 하잖아요. 그죠?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얘가 떨어질 때 얘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관관계가 높을 테니까 난 뭘 샀어야 돼요? 전혀 무관한 거, 롯데칠성 같은 거, 음료 업체. 이런 거 사면은 삼성전자하고 영향도가 적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분산 가능성과 독립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투도 알아둬야 돼요.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 근데 시험장 뭐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전략의 입력 자료의 기본 원칙 됐고요. 추정 대상 됐고요. 그 밑에 보충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별표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별표예요. 자, 에셋 클래스 자산 집단. 자,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 요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3과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진짜 많이 나왔던 거겠죠. 그죠? 첫 번째, 시나리오 분석법. 첫 번째는 시나리오 분석법입니다.
거시경제 변수의 예상 진로를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각각의 예상 사건의 발생 확률을 부여하여 추정한다라는 게 뭐냐면 호황, 불황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호황기에, 불황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호황이 나타날 확률이 40%, 불황이 나타날 확률이 6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자, 40%의 확률을 가진 호황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0%의 확률을 가진 불황기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요거를 쫙 시나리오를 짜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나리오 분석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량적 분석이 있는데요. 계량적이라는 건 이제 숫자를 이용한다는 거죠. 계량적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계량적 방법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그 추세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건 이제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걸 줄쳐놓으세요. 회귀 분석이라든지, CAPM, APT 등등이 되는데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회귀분석과 CAPM은 계량적 방법에 속한다.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장 공통 예측치인데요. 시장 공통 예측치 사용법. 자, 이건 뭐냐면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보세요. 자,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예측치가 있잖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요. 그죠? 그 공통적인 예측치를 그 추정치를 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시장을 예측해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뭐 있다고 여기 자 방법으로 채권 기대 수익률은 수익률 곡선, 주식 기대 수익률은 배당 할인 모형이나 현금 흐름 방법을 이용한다.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은 요거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 가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자, 자산 배분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하나 적어 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은 장기와 중단기적으로 나눠지고요. 장기적인 걸 우리가 전략적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단기적인 것을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해요. 전략적 자산 배분. 요걸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요. 이 동적 자산 배분이 다시 나눠지면은 사전에 예측해보자 하는 거,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측해보자 하는 게 이게 전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사후에 시장 변화에 그냥 순응하자라는 거. 뭘 예측까지 하니? 그냥 떠내려 가자. 이게 이제 순투자 전략이 되는데요. 이 순투자 전략이 바로 보험적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적 자산 배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울 텐데요. 이거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산 배분은 장기와 중단기로 나눠서 장기를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요. 중단기를 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사전 예측하는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 배분과 시장 변화에 순응하고자 하는 순투자 전략이 있는데 그 순투자 전략을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험적 자산 배분이라 한다. 됐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전략 자산 배분 이거네요. 장기적인 거. 자, 거기 바로 나오네요. 전략적 자산 배분 SAA는 어떤 거다? SAA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장기적으로 펀드 내 자산 구성 비율과 중기적으로 개별 자산이 취할 수 있는 투자 비율의 한계를 결정하는 의사 방법을 말한다. 실행 방법으로는 시장 가치 접근 방법,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 투자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자, 시장 가치 접근 방법은 각 구성 비중을 각 자산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과 줄치세요. 시가총액의 비율과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율이 30%다 그러면 삼성전자 구성을 30%를 메꾸는 거 우리가 시장가치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수익 최적화 방법은 동일한 위험 수준 하에서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배 원리에 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그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기대 수익이 10 같다면 위험이 8과 7이 있다. 그러면 뭘 골라야 돼요? 기대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적은 걸 고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험이 7과 7로 같다면 기대 수익이 10이 있고 11이 있다면 이걸 고르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지배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투자자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는 방법, 운영기간의 위험, 최소 요구 수익률 등등을 고려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유사한,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도 서로 이렇게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예를 뭐 사학연금하고 군인연기금 이런 거. 자, 그런 데들이 서로 비슷하게 자산 배분을 모방해서 짜는 방법이 있더라. 실행 단계, 예, 좋습니다. 실행 단계. 순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행 단계 순서를 암기하세요. 자, 시키는 건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 목적 및 투자 제약 조건을 파악하라. 두 번째, 자산 집단을 선택하라. 세 번째, 기대 수익 위험 상관관계를 추정하라.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최적 자산 구성을 선택하라 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가겠습니다. 7번. 자,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단기적인 거. 자, 전술적 자산 배분. TAA가 됩니다.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으로서 자, 저평가는 매수하고 저평가된 걸 매수하고 그 다음에 고평가된 걸 매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적으로예요.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이미 정해진 자산 배분을 변경한 행위이며 중단기적인 가격 착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주세요. 중단기적인 가격 착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빈번하게 균형 가격을 벗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요거죠.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결국 회기점에 일치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걸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요. 자, 8번 보험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다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뭐 공부했죠? 장기적인 전략적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중기적인 사전 예측하는 전술적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적 자산 배분, IAA를 보고 있습니다. IAA.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요거는 고가 매수 저가 매도입니다. 뭐라고요? 고가 매수 저가 매도요? 예. 이건 바로 고가 매수 저가 매도예요. 뭐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한 투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펀드의 구성 비율을 동적으로 변동시켜 나간다. 줄쳐내서 동적으로 변동시킵니다. 가능한 한 미래의 지침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얘는 미래를 예측하니까 보험적 자산 배분은 고평가된 거는 그러니까 싼 거를 쌀 때 사고 얘는요,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거를 목표로 했잖아요. 얘는 왜? 예측하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얘죠, 얘. 얘가 그렇죠. 얘가 능동적인 얘가 고가에 매도하고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취했다면 얘는 예측을 안 하잖아. 예측을 안 하니까 그냥 시장에 순응한다니까요. 시장에 순응하니까 지금 많이 올라서 비싸 있어요. 그럼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걸 생각하고 여기다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매수, 저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적 자산 배분은 시장을 따라간다. 이런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을 그저 따라간다. 절대로 시장을 정복하려 들지 않는다. 그냥 따라갈 뿐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을 따라 사고 내리면 따라서 팔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디귿 보시면 거기 일정 기간 동안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달성해야 될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장에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동적 자산 배분의 분류 기준 거기 보시면 디귿 투자 성과 곡선의 요철이라는 거 있죠? 예,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투자 성과의 요철. 오목 전략. 자, 오목 전략 봅시다. 오목 전략이란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구성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볼록 전략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자, 요건 오목 전략은 구성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볼록 전략은 요거는 구성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 더 많은 위험을 포함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입 보유 전략은 정적인 전략으로 항상 선형적인 성과 곡선을 나타내는 전략을 말한다. 됐죠? 자, 투자 경매 의존성 여부 됐고요. 거기에 보면 동적 자산 배분의 종류 있어요. 동적 자산 배분의 종류. 예,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표를 복잡한데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략 목표에서 손실 방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야 될 게 손실 방지. 전략 목표 중에서 손실 방지가 뭐냐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스톱 로스. 손절매죠. 스톱 로스가 손절매예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이거 뭐예요? 보험 전략이에요. 보험 전략.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그 다음에 필터 법칙하에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자, 필터 법칙은 일정 가격 이하에서 매도한다. 그럼 필터를 말하는데. 어쨌든 스탑 손절매와 보험 전략 이거 세 개는 전부 뭐다? 손실 방지.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배합이라는 게 있죠. 거기 여러분 보시면 고정배합. 고정배합은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주식이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비중을 높여서 항상 일정하게 그 일정 금액이 유지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일정 금액을 유지하거나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고정배합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요. 뭘 봐야 되냐면 투자 성과 곡선의 요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정배합과 기본적 분석에 의한 운영 전략이 다시요. 고정배합과 기본적 분석에 의한 운영 전략 중에서 투자 성과 곡선의 요철이 볼록으로 나타나죠. 나머지가 전부 위에가 둘레, 다섯 개가 전부 오목인데 볼록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거 두 개 알아두세요. 아까 손실 방지 3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철이 볼록이 2개 나타나는데 그 볼록이 바로 고정배합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에 의한 거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보험의 정의 및 개요를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보험의 정의 및 개요. 자,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건 뭐라고요? 순투자 전략으로서 이거는 고가에 매수하고 시장을 따라간다 그랬죠. 고가에 매수하고 저가에 매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정의 줄칩시다. 최소한의 투자 수익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주가 상승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식, 채권 등의 투자 비율을 변동시켜 나가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자, 속성 1번 중요합니다. 투자 만기 시에 최소 보장가치 이하의 투자 성과가 발생할 확률이 0인 것이 그게 포트폴리오 보험의 정의입니다. 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가치가 최소 보장 수준 이상일 때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완전히 위험 자산에 투자한 경우 획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만큼이며 예측이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특성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보험 자산 배분의 내용, 개발 과정 모르셔도 되고요. 퇴조 이유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보험을 선호하는 투자의 특성. 그건 나와요. 그건 나와요. 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거요, 여기에. 자, 저 보험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죠. 그죠?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누구냐라는 건데, 이 투자자는 바로 하락 위험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하락 위험을 기피하고자 한다. 요런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 투자자. 매년 보험 지급액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 내부 규정에 의한 최저 기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대値 높은 유형자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단점. 위험 회피도가 높은 일부 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에 한계가 있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상, 여건상의 문제점도 있고요. 구조상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장점 됐고요. 실행수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행수단. 이건 중요합니다. 실행수단은. 자, 첫째, 현물보다는 선물을 이용하라. 오케이. 자, 현물보다는 선물을 이용하라. 그 다음에 주가 선물의 이용 전략은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위험자산을 현물로 매입하지 않고 주가지 선물로 매입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가지 선물을 매각해서 포지션을 조정하라. 결국 선물을 이용해서 보험 전략을 짜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선물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의 장점 알아두세요. 거래 비용이 주식보다 훨씬 쌉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거래 가능하고요. 당일 결제 제도가 있고요. 기초자산들의 운용을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죠. 선물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단점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베이시스 리스크, 마진, 현금 자산 보유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다 됐죠? 이건 이제 요 표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잘 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축, 포트폴리오 효용 함수입니다. 포트폴리오 효용 함수. 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고객의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최대가 되는 포트폴리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포트폴리오 효용, 요거 이제 한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복잡하게 이렇게 막 식으로 써있는데 이걸 한번 한글로 해볼게요. 자, 이거 이런 뜻이잖아요. 효용은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걸로 합시다. 자, 효용은 RP가 뭐예요? 기대 수익. 효용은 기대 수익 마이너스 람다거든요. 그 람다가 위험 거부도예요. 자, 람다 위험 거부도 곱하기 세타 제곱, 자, 그 위험입니다. 마이너스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얘네 둘은 비례관계고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다 이거예요. 즉 효용은 기대 수익이 많이 날수록 효용은 크며 위험 거부도 곱하기 위험, 즉 위험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간단한 식이에요. 뭐 식만 복잡하지 결국 이거는 기대 수익에는 비례하고 위험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게 포트폴리오 효용 함수입니다. 자, 벤치마크란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로 평가 기준임과 동시에 어쩌고 저쩌고. 자, 2번 실질적 벤치마크는 다양하다. 3번 벤치마크 이코르 바로 코스피 지수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죠? 그 잘못이다. 벤치마크의 조건, 그게 중요하죠. 그 시험에 그거 나와요, 그거. 자, 거기 4번 벤치마크의 조건 봅시다. 벤치마크의 조건.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중요. 이거 반드시 암기. 첫째, 구체적인 내용이 운영하기 이전에 명확해야 되고요. 벤치마크가 운영되는 것을 운영자가 추적하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자기가 추적할 수 없으면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적용되는 자산의 바람직한 운용상을 표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편입 후보 종목군, 즉 유니버스를 만드는 원칙도 꼭 알아두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 유니버스가 뭐라고요? 편입 후보 종목군이 아직 편입되지 않은 후보 종목군. 편입 후보 종목군을 만들 때는 모든 개별 종목을 다 파악하라, 가능하면. 두 번째, 확실히 부적당하지 않으면 종목군에서 제외시키지를 말아라. 종목 수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목 수를 늘려서 변동 효과를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 기대 수익에 대한 간편법, 평가를 정교한다. 됐어요.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리스크. 자, 리스크의 허용도는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치이다. 다만 실제로는 펀드 매니저가 스폰서의 제안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원래 리스크는 투자자가 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긴 힘들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액티브 리스크, 자, 활성화된 위험의 크기는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부담해야 될 위험의 크기 있죠? 부담해야 될 위험의 크기. 그 부담해야 될 위험의 크기 세타는 람다분의 2람다분의 1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람다가 도대체 뭔데요? 람다가. 자, 요거 람다라고 있는데요. 요거 위험 거부도예요. 위험 거부도요. 그래서 부담해야 될 위기의 위험의 크기 수준은 위험 거부도의 2배, 위험 거부도를 2배 하는 것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매매 회전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팩터, 네, 읽어보시고요.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즉, 다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걸 말해요. 재조정하는 거. 자, 이걸 좁힐수록 운영 성과도 개선된다. 예,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관리 리밸런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주식 운용 전략을 제 딴에는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생략된 부분도 상당수 있는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식 운영 전략하고 채권 운영 전략에서 1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주식 운영 전략에서 4문제나 5문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버릴 거하고 가져갈 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야, 쟤 좀 너무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이라도 꼼꼼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채권 운영도 2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요. 채권 운영이 주식 운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 운영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 채권 운영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예, 미리 좀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잘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수고들 하셨습니다.